안녕하세요, 도라이버 데스. 저번 2편에서 신주쿠 길거리에서 말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을 풀었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프롤로그부터 싹 다 정주행하고 봐주세요. 그래야 맥락이 이어져요. 오늘 3편에서는 신주쿠 술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대체 어딜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술집 어프로치에서의 기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 사람들이랑 접점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테이블로 되어 있는 곳보다는 카운터석이라고 불리는 카운터석, 다찌석이라고도 하죠. 이런 형태로 옆에서 앉아서 먹는 분위기가 더 얘기하기가 편하겠죠. 이럴 때 지방일 경우에는 일본어 좀만 잘해도 너무 쉬워지는데 그 이유가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어인 버프가 좀 걸립니다. 사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다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국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 가르치던 데스까? 하면서 말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는데 도쿄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신주쿠에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서울에서도 홍대, 강남, 압구정, 이태원, 종로, 구리 등등 여러 스팟이 있는 것처럼 도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도쿄는 서울보다 스팟이 훨씬 많아요. 홍대처럼 20대 초반이 주로 모이는 곳도 있고 30대, 40대가 주로 마시는 곳 등등 스팟마다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술집 어프로치가 신주쿠보다 더 쉬운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차차 다뤄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5개 중에 3.5라고 한 것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일단 지금은 신주쿠 얘기를 하던 중이니까 이어가 볼게요. 신주쿠에서 니시 신주쿠 포함해서 지금 생각나는 에어리어만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요코초 3군데 정도 픽해드릴게요. 앞으로 요코초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요코초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카운터석이 있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거리를 말해요. 요코초 중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신주쿠에 있는 3-4군데 정도를 픽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모이데 요코초예요. 추억의 요코초라는 뜻인데 그만큼 많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의 가게들이 모였다고 보면 돼요. 길도 굉장히 좁고 가게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먹다 보니까 현지인들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게에 들어갈 때 곤니치와 곤방아 좀 하지 마세요. 일본인 가게 들어갈 때 곤니치와 곤방아 잘 안 합니다. 도모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맞는 거예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그냥 안녕하세요에 맞는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게 들어가실 때는 너무 해야지 딴데 취급 안 나가니까 꼭 너무 하시고요. 참고로 밥은 다른 데서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안주가 양이 좀 적긴 해요. 꼬치류가 많고요. 음식에는 크게 기대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메뉴판 보고 쩔쩔매다가 추천 메뉴 좀 알려달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팝하고로 하거나 옆에 사람들 먹고 있는 음식 가리키면서 코레 난데스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작이 매끄럽겠죠. 회전율이 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는데 옆에 아저씨들이 앉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일본 사람들을 접하고 친해진다 생각하고 친해지시면 아저씨들이 가끔 계산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고 아저씨들은 또 2, 3차로 막차 끊기 전에 자리 빨리 옮기시는 분들 많으니까 옮기시면 그 자리에 또 여자애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먹으면서 좀 기다리거나 가게 봐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요코초를 가셔도 돼요. 두 번째는 갈 때마다 일본인 친구가 늘어난다는 신주쿠 골든가이 가부키초에서 이제 동쪽으로 좀 가면 있는 곳이죠. 가게도 좁아 죽겠는데 제가 가게를 딱 하나 픽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에어리어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마지막 4번째는 그래도 하나 픽해드릴 텐데 거기는 초넓은 가게라 괜찮으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골든가이도 마찬가지로 카운터席위주인데 50년대 초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40년 넘게 가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예인이나 성우도 가끔 출몰한다는 곳이죠. 무려 영화 심야식당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식 면에서는 오모이데 요코초보다 좀 더 추천드려요. 맛있는 가게는 진짜 맛있어요. 모든 요코초가 너머 하고 들어가서 카운터席앉고 하는 건 똑같고 앉은 다음에 옆에 상황 보면서 이시존이 사케 오케이? 몇 명이서 오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하지 말고 진짜 요코초에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기본 3개는 첫 번째 먹고 있는 메뉴가 뭔지 물어본다. 두 번째 추천하는 메뉴가 있는지 물어본다. 세 번째 일본 여행 중인데 관광하기 재밌는 곳 없는지 물어본다. 뭐 이 정도로 물꼬를 트고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더 미역후가 톡톡 터지는 시작부터 상대방에게 의외성을 주면서 이 남자 뭐지? 할 만큼 일본 맞춤형 오프너가 있지만 그런 기술을 너무 다 풀면 다 똑같이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의 출시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좀 배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 3가지 정도로 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물어보고 답변 듣고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존잘이시면 라인을 바로 물어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아니니까 라인을 물어보기까지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빌드업. 그냥 바로 따면 딸 수는 있어도 다음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미디어코를 팍팍 발산해서 인상에 깊게 나와서 얘가 다음날에도 오빠랑 골든가이에서 한잔하면서 낭만 넘치게 떠들었던 기억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미디어코를 발산하고 나서 반응이 엄청 좋을 때 저번 편에서 배운 명대사 라인 코칸스를 들려주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호보 신주쿠 노랭가이. 신주쿠에서 한정고장 정도 남쪽의 요요기역 근처고 좀 더 밝은 분위기예요. 여기는 11시에서 11시 반쯤 좀 일찍 닫는 대신에 낮술 성지고 좀 좋은 점은 한국 사람 많이 없어서 현지인들 위주예요. 도쿄에서 그나마 한국인의 희귀성 메즈라시사를 좀 뽐낼 수 있는 한국인 버프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낮술하면 더. 이 영상 때문에 한국 사람 많아지면 할 말이 없는데 많이는 말고 적당히 가졌으면 좋겠고요. 낮술의 성지기 때문에 낮에 맥주 때리기 좋습니다. 트리트에서도 그렇지만 낮에 라인 교환해놓으면 저녁 때 또 만나기가 좋고 낮에 따면 성공률도 좀 더 높아요. 앉아서 둘러보시다가 남녀 성비 괜찮은 가게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물코트는 기본 질문 3종 세트로 물코 트고 대화를 이어나가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여자랑 있는 테이블에 안 해도 돼요. 여자랑 남자랑 혼성이로 있는 테이블도 가능합니다. 한국이면 싸움 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잘 돼요. 다만 뺏고 이런 거는 사실 일본 남자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안 하는 게 사실 좀 맞아요. 하지만 주변에 전혀 여자애들 테이블이 없다 하면 혼성 테이블이랑 그냥 일단은 다 같이 친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랑 커플이 아니고 여자애는 남자애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다 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여자애를 친구로 남기겠지. 아니면 미료코를 발산해서 여자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다니게 할지 선택하시면 돼요. 여자애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자애들은 정말 타고난 내추럴이에요. 이 남자가 나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본능적으로 다 파악하고 대처합니다. 그래서 물코트기 기본 4개 질문을 할 때 그냥 우리는 여기 진짜 여행 와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마인드로 편하게 말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나는 졸라 너의 라인을 따고 너랑 오늘 꼭 술을 먹으러 갈 거야 라는 어둠의 바이브로 말을 걸면 여자애는 바로 그 느낌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밝고 편안한 바이브로 말을 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 꿀팁. 여자애들은 타고난 내추럴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여자애가 우리한테 쓰는 말들을 역으로 보통 우리가 여자애들한테 쓰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예시라든지 하는 것도 앞으로 차차 풀어나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네가이시마스. 네 번째는 저번 편에서 말했던 무사시노도리 근처에 한명동이라는 술집인데 왜 여기는 가게를 푸는 거냐라고 하시면 한국식 포차고 가게가 초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려도 어느 정도 괜찮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본 가서 한국식 포차 가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목적이 여사친이나 여사친구 만들기라고 하면 한국 버프를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옆쪽에 한인타운인 시노쿠보를 가도 되지만 신주쿠 편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사람 많고 자리 없어서 바로 제 앞에 같은 테이블에 여자애 2명을 직원이 앉혀준 덕분에 그냥 마저 보고 앉는 형태가 돼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소주는 물론 한국보다 비쌉니다. 한 병에 900엔인가 그래요. 여기는 카운터席아니고 테이블들이 많아서 둘이 가면 좋고 앞에 K-팝이나 한국 예능들이 대형 스크린에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K-팝에 열광하는 여자애들이 어떤 뮤비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식 포차에서는 물코트기 기본 질문 3종 세트를 쓸 수가 없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음식을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K-pop 스키 데스까? 다시 한번 K-pop 스키 데스까? 아니면 해당 아티스트의 뮤비가 나올 때 만약 블랙핑크 뮤비가 나온다고 하면 블랙핑크 스키 데스까? 해당 아티스트가 나올 때 여자애들이 막 열광하면 그 뮤비 끝나자마자 물어봐서 물꼬를 트면 됩니다. 물론 일본어 못하시는 분들은 파파고를 써서 그 발음 그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파파고로 번역된 걸 그 스피커 버튼 눌러서 번역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걸 추천해요. 글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보통 한국 포차는 기본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K-팝 좋아요? 하면 당연히 스키데스 하고 90%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타이밍 놓치지 말고 바닥선 호랭이처럼 바로 모쿠모 아나타노 K-팝보다 간지가 스키데스요. 저도 당신은 K-팝적인 느낌이 좋아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좀 병신 같은데 일본어로는 괜찮아요. 일본어 완전 감성이 달라요. 일본어 중에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글거린다? 그거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랑 일본어에는 잘 없는. 느끼하다는 표현은 있지만 오글거린다는 표현은 잘 없어요. 그만큼 오글거린다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능글맞게 쓰시면 됩니다. 여튼 보쿠모 아나타노 K-팝보다 간지가 스키데스요 하고 동시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위아래로
여자의 오늘 착상 패션을 한번 훑어주면서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빵 터집니다. 여기서 일단 K-팝이라는 여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찾았고 그걸로 말을 걸었고 거기서 K-팝이라는 단어로 이어가면서 칭찬했죠. 지금 이걸 앞으로 기본 K-팝 루틴이라고 칭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빵 터진 상태잖아요. 거기서 여자애가 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대답 안 듣고 빵 터졌을 때 바로 가시면 됩니다. 웃으니까 블랙핑크 같네요. 카리나 데스까? 카리나는 에스파인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냥 한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K-팝 여자 스타 아무나 누구 같네요. 누구 데스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빈말을 섞어주면 겸손한 문화라서 야야 즐가마스 무식 8.5%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다시 한번 타이밍 놓치지 말고 고레이션 바로 저도 지가가 뭐 크크크 하면서 웃으면서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난데스까 너무해 히도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소주잔 들고 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가 주시고 끝날 때 라인 교환해 주시면 페이지 1이 끝나버리죠. 가볍게 밀고 나서 절대 뭐 미안해 기분 상했어? 이러면 정말 게임 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청스러운 바이브로 한 건데 거기서 갑자기 따뜻하고 자상한 오빠 바이브로 미안해 기분 상했어? 변해버린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망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루틴들이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는 뭐 유료 강의 출시하게 되면 넘어져드리는 걸로 하고 강의 때는 진짜 어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하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무료로 푸는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말에 물꼬는 틀 수 있죠.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신주쿠에서 갈만한 요코초 3군데, 한국 버프 술집 1군데 이렇게랑 요코초 술집에서 물꼬 뜨는 기본 질문 3종, 간단한 K-팝 오프너 루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쿄에서 지금 3편에 걸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묵는 신주쿠만 다뤘는데 그만큼 공급도 많고 20대 초중반 일본 남자애들이랑도 경쟁해야 되는 만큼 그 중에서도 좀 성공률이 높을 만한 곳만 다뤄왔어요. 사실 저의 필살의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정보에도 잘 안 나오는 신주쿠 깊숙한 곳에 리미드 플레이스 한 군데가 더 있긴 한데 그것도 여러분이 열렬히 강의 출시를 원하셔서 본편을 출시하게 되면 거기서 풀겠습니다. 무료 유튜브인 여기서 풀었다가 나중에 거기 다 몰리면 안 되니까요. 이제 신주쿠 했으니까 신주쿠 말고 도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지역들을 4편부터 다뤄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로 해두시고 일본 여친 만드는 그날까지 도라이바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바이.